자, 첫 번째 문제 딕셔너리 각달의 마지막 달을 담는 건데, 자, 저는 이거 다 담기 너무 귀찮으니까 저는 3개만 담을게요. and days 라고 변수명 리스트 딕셔너리를 이렇게 리스트 일단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 간단하게 32, 28, 31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0번째 이렇게 하면 1번째, 2번째 하면 이제 당연히 끝 날짜를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인덱스를 직접 외워야 되고 내가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실제로 1월 하면 1월 관련된 날짜가 나왔으면 좋겠고, 2월 하면 2월에 관련된 거, 3월 하면 3월에 맞게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데이터 꺼낼 때는 아까 인덱스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가져오는 것보다 뭐가 낫다? 인덱스보다는 딕셔너리로 이런 식으로 키값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 30일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라벨 0이, 즉 라벨이라고 할게요. 라벨 0이 붙고 28에는 라벨 1, 얘는 라벨 2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꺼낼 때 이 번호, 즉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이제 딕셔너리는 어떻게 한다? 저는 이걸 복사해서 to 여기다가 참고로 대가로랑 중가로랑 다른 겁니다. 딕셔너리는 중가로예요. 자, 1월 30일 1월 30일 그 다음에 2월 28 3월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도 리스트 데이터가 3개고 딕셔너리도 데이터가 3개인데 리스트는 자동으로 0, 1, 2 인덱스가 붙고 딕셔너리는 데이터 앞에 붙은 라벨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넣을 때 이것만 잘 기억하면 뭐 할 수 있다? 자,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결국엔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한 요걸 이제 키라고 하고 밸류라 했죠. 키 밸류. 그러니까 내가 정한 키에 따른 값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딕셔너리 왜 쓴다고요? 자, 정리 한번 쭉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넣을 때 편하다. 실제로 편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냥 넣으면 되니까. 얘도 봤을 때 데이터 넣는 게 리스트보다는 뭐가 편하다? 딕셔너리보다는 리스트가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리스트의 단점이 뭐다? 단점은 이거죠. 데이터의 요소에 라벨링이 자동이어서 내가 특정 데이터를 리스트에 몇 번째로 넣었는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데이터 넣을 때 이제 불편한 점인 거죠. 데이터 가져올 때.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로 추가를 하는 건 어떻게 추가하는 건다? 자, append라고 있다 말씀드렸죠. append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44 이렇게 하면 얘는 몇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덱스가 4번째, 즉 데이터는 4번째지만 어쨌든 인덱스가 3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꺼내올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3번째를 접근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44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외워야지 나중에 데이터를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을 때는 편하지만 데이터 요소의 라벨링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데이터 꺼낼 때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게요. 데이터 접근할 때 불편하다. 자, 딕셔너리 장점 뭐죠? 일단 데이터 가져올 때 편하고 데이터 접근할 때 또한 편하죠. 편하다. 뭐 이게 똑같은 말인데 가져올 때나 접근할 때나. 그러면 제가 만약에 5월을 추가를 하게 되면 4월 추가를 할게요. 4월은 어떻게 추가한다? 여기다가 4월은 며칠이었죠? 31일이었던가요? 30일이군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추가라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는 것도
4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 안에 데이터가 0개 있던 뭐 100개 있던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내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이후에 6월을 넣던 7월을 넣던 8월을 넣던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내가 이 데이터를 만약에 4월 또는 5월로 넣었다, 그것만 기억하면 언제든지 데이터를 뺄 때 이렇게만 하면 된다. 한마디로 데이터 접근할 때 굉장히 편한 거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데이터 넣을 때 불편한 거죠. 데이터 넣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리스트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리스트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얘네 데이터 넣을 때 굉장히 얘가 편하죠. 근데 데이터는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만 해도 알아서 인덱스가 들어가잖아요. 알아서 들어가고. 근데 딕셔너리는 데이터 넣을 때 어떻게 하다? 여러분들이 꼭 라벨링 작업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각각 무조건 라벨링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자 일단 딕셔너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일단 리스트는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담는 방법이야 다양하게 있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빈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빈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뭐 1월 30일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넣어줄 수가 있다. 뭐 2월, 3월 2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담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 번에 담으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뭐 해야 한다? 확인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담아달래요. 일단 이건 좀 어려워요.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반복문을 통해 담아달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제가 빈 딕셔너리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담는다고 치면 뭐 1월 이게 지금 무지성으로 담는 거잖아요, 사실. 2월, 3월, 28. 물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프린트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정답 첫 번째. 그냥 3월까지만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 12월까지 꼭 하셨어야 돼요. 자,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버전 2. 자, 폼은 통해서 반복문 I in range 그 다음에 1, 3 플러스 1. 자, 이거는 뭐야? IN에 일단 뭐가 들어와요? 1, 2, 3 들어오겠죠. 왜 3 했냐면 어차피 3월이니까 1, 2, 3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month 여기다가 month라는 걸 만들고 I 플러스 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프린트 month. 자, 근데 프린트 하면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돼요. 뭐라고 하죠? I에 맨 처음에 일단 뭐 들어와요? 1 들어오겠죠. 근데 여러분 정수 1과 문장을 더하는 거 된다 했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 월이 문장이 될 수 있나요? 다시 얘가 정수로 바뀔 수 있나요? 정수로 바뀔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얘 I를 문장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면 얘를 뭐 숫자로 바꿔야 돼요? 당연히 얘를 문장으로 바꿔야겠죠. 숫자는 문장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다? str. 기억나시죠? 요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숫자 1이 들어오면 숫자가 뭘로 바뀐다? 문장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1월이 되겠죠. 당연히. 출력해 볼게요. 보이죠? 1, 2, 3월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1월, 2월, 3월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건데, 자, month and days에 month
이렇게 하면 1월 추가되고 2월 추가되고 3월 추가되겠죠. 그죠? 맨 처음에 1월, 2월, 3월이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데이터 추가잖아요. 그죠? 자, 끝날 때쯤에 무조건 출력을 해봐야겠죠. 실행하면 1월 30일, 2월 30일, 3월 30일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1월도 30일에 2월도 30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2월은 당연히 28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12월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엔드 데이라 하고 엔드 데이 30일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면 결국에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차피 요거는 30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조건문을 여러분들 해주면 되겠죠. i가 만약에 2예요. 그러면 엔드데이에다가 뭘 담아준다? 28 담아주면 되는 거고 2월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elif에서 i in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4, 6, 9, 11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요게 참이다? 그러면 이제 엔드데이 28 담아주는 거. 2월 28일 있는 거는 2월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한다? 4, 6, 9, 11을 만난다. 그러면 그 날에는 뭐 해준다? 엔드데이는 30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이나 3월이나 5월은 딱히 그런 날들을 되면 요것도 실행이 안 되고 요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30일 값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일이 잘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2월이다? 그러면 값이 2월이 되면 이 데이터가 뭘로 변질된다? 엔드데이가 28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월, 6월, 9월, 11월이면 뭘로 변질되는 거고요? 30일로 변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1월, 2월, 3월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정답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복문을 통해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정답 세 번째도 있을까요? 자,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months and days 빈 이제 리스트 하나 만들고 자, 요거를 리스트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days 리스트 버전.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를 12로 조금 바꿔볼게요. 12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잠깐 복사할게요. 여기서 이것만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각 날의 끝 일을 담을 수, 끝 데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됐고 얘는 다시 3으로 고쳐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담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자, 우리가 배운 거 써먹으면 됩니다. for i and day 쓰신 다음에 자, 여기다 뭐 쓸 거냐면 enumerate를 쓸 거예요. 자, once and day 리스트 버전 있죠? 자, enumerate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씩 열거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0번째 넣고 31, 1번째 넣고 2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만들고 나서 뭐 하면 된다? 월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str i 플러스는 i 플러스 1 월 해주고 그 다음에 month and day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 once 담고 and day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enumerate는 아시겠지만 이제 키 값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 값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3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그냥 골라서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numerated 뭐야 왜 3월이 안 나와? 아, 프린트 안 했군요. 프린트 해주면 됐죠?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정답 두 번째보다 정답 세 번째가 좀 더 깔끔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합하고 응용하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